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이틀간 검색어 최상위를 차지했던 단어가 조선일보 선녀입니다.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자녀가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벌어진 일이죠. 50대 기사가 피고용이라는 이유로 10대 아이에게 반말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일로 결국 해고되기에 이른 사정은 당사자에게는 절박하고 억울한 생존권의 문제로 사회적 고발의 대상이고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아야 하죠. 그 대화를 녹취하지 않고는 그 경험을 입증할 수 없을 거라 여겨 녹취한 것, 그리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직접 당사자가 상대를 녹취하고 공개하는 것도 법적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죠. 자녀 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에 걸린 대목은 상대가 아직 온전한 독립인격체라 할 수 없는 10살 아이의 목소리를 공적 비판의 영역으로 들여온 지점부터입니다. 그동안 재벌 자녀 갑질에 대해 고발한 것은, 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정당했던 것은 그 특권의식이 공동체의 해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런 판단을 독립적으로 충분히 할 정도의 성인이라는 전제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목소리 공개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사회적 파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근거가 있는 사회적 분노, 공적 비판도 그 윤리적 한계선은 필요한데, 그럼 그 한계선을 어디서 그어야 하는 것인가? 이 한계를 어디서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한 공적 비판이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사회가 따로 따져 두어야 하는 문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 비판은 저도 뭐 절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 말의 수위나 또는 인식이나, 아주 심각한 정도죠. 예.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고, 그 기사에게도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마음의 사과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고, 예. 여기까지는 뭐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조선일보 혹은 재벌 갑질 비판한 문제하고 또 다른 또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조선일보나 재벌 갑질을 비판할 권리는 보호돼야 되는 거죠. 예.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그 미성년의 미성숙 또한 사회적으로 따로 성숙할 기회를 주면서 보호해야 되는 가치가 맞긴 맞단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한 가치인데, 어느 하나의 가치로 해서 나머지 하나의 가치가 어디까지 유보되거나 희생될 수 있나. 그러니까 공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때 윤리적 한계선은 어디서 그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우리가 분노 게이지가 엄청 높구나. 10살 아이에게도 참 가차가 없구나. 10살에게 이 정도로 사회가 가차 없는 게 그게 우리 윤리적 한계선이 맞나. 저는 이제 그 정도 사회적 고민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검색어 소비로만 넘어가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시 멈춰서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뭐 현장 기자로서도 고민이 들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물론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 네. 이데오늘에서는 어쨌거나 MBC에서 이미 한번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서 너무 정제된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도했다라는. 그렇죠. 이게 그 정도로는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 혹은 재벌 혹은 그 자녀가 가진 인식, 이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려면 이게 공개돼야 한다. 그것도 분명히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예, 일리 있는 이야기고, 또 동시에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9살은 되나? 7살은 되나? 혹은 뭐 13살은 되나? 혹은 미성년은 어디까지 무엇이 보호돼야 되는가? 그 얘기가 너무 없어서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철도 남북 공동조사 관련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제 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예외가 적용되는 건데요. 대북제재 완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한 이 기사는 정부가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대북제재위에 이번 주 초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수일 안에 논의가 완료될 것이고 긍정적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철도를 연결한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대북 제재 완화의 물꼬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남북 교류. 철도 우리끼리 철도 연결하겠다는데 한반도에서 미국이 못 하겠거든요. 예. 거기 무슨 군사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난 가을에 제자리 걸음들이 대개 여기서부터 네.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도는 이제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철도를 연결하려면 당연히 뭐 발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경유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철도 연결해서는 다, 면제해달라.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해달라라고 하는 네. 건데, 건건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철도가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남북 교류와 관련된 제재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철도를 일단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또 어제 나온 뉴스는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도로 연결이 있었어요. 예. 네,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남북 군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한국전쟁 종전 이후로 도로 연결이 된 게 처음이거든요. 네, 중앙도로가 연결된 건 처음이고요. 그 비무장지대. 네, 그렇죠. 예. 비무장지대 안에서 그 JS의 영화의 현실판 같은 동영상으로 보면 사진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정치인끼리 만나서 악수하거나 아니면 뭐 그 고위급 장관들이 만나서 악수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현역 군인들이 만나서 한가운데서 서로 악수하고 그렇죠. 삽질을 시작합니다. 네, 뭐가 연출된 장면이라기보다는요. 원래는 오전 오후에 나눠서 남북에 했었는데 우연히 시간이 겹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왜 북측도 남측도 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비포장이거든요. 이것저것 정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도로 다지기 하는데 서로 이제 현역 군인들이 그걸 하다가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고 몇 마디 하고 현역 군인들이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고, 이건 사진도 사진이지만 영상으로 짧은 영상 뉴스 보도가 되는데 따로 찾아보시면 뭉클한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시간표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GPA 완전 파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맞다라는 금융당국의 결론에 따라서 이제는 그 의혹이 삼성물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뒷받침하는데 삼성바이오가 같이 있다라는 조작된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산한 2015년 10월달 안진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발주해서 받은 곳은 삼성물산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로까지 이어진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 한 게 이 합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합병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식을 많이 몰아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또 이 합병할 때 뻥튀기, 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뻥튀기 보고서를 발주한 게 또 삼성물산이에요. 예, 합병된 이후에 삼성물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회계를 따져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삼성 입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왜냐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와 관련된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재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뻥튀기를 자회사를 냈어요. 그럼 모회사에 대해서 회계 감리를 해야죠. 그런 이야기고요. 자, 다음은요. 네, 또 다른 삼성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뒤집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고용노동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고위 관료들이 혐의가 있어서 현재 재판에 붙여진 바가 있는데요. 관련 공소장을 어제 저녁 MBC와 KBS가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이 삼성의 개선안을 대신해서 만들고 완성한 다음에
차관이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을 만나서 직접 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삼성의 선발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관료들이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라고 있는 관료들이 그렇죠. 고용노동부는 그런 곳인데요. 관리 감독을 하고 문제를 지어서 잡아내라. 그런 관료들이 거꾸로 이거 불법인데 합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처음에는 삼성 쪽에다 개선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삼성 개선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인지 오히려 노동부 관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 직원이죠. 그건 삼성 직원이 할 일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삼성과 연관된 부처 관료 들이 삼성 출장소다 이런 비아냥을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금융 감독기관들 네,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고. 예, 의혹들은 꽤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처음이기도 합니다. 직접 문건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 손발 역할을 하는 거면 그러니까 삼성에 가서 취직해 있지 왜 관료로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냐. 근데 삼성 입장에서 그 자리에 공무원으로 있는 게 너무 도움이 되죠. 예. 그런 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드러났다.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구속영장을 앞서 검찰이 친바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기각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노동총장들이 삼성 파견이 불법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거냐 이런 메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실무들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빠져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따져야 되는데 불법으로 나면 어떡할 거냐고 따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에 권혁태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메일을 지방청장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의 파견 문제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단정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소위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일을 한 거죠. 예. 예. 불법이 있으면 분명히 잡아내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제 책임자 역할인데 그거 불법으로 나오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책임질 거야? 삼성 편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되는 삼성 건데요. 직원이 출장소 직원 맞죠. 예. 예, 고용노동부 다들 관료입니다. 고용노동부만 그렇게 했겠는가.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의 불법이 있을 경우에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부처의 관료들이 거꾸로 일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걸 빠져나가도록. 2013년 사건이거든요. 이제 겨우 드러난 건데요. 예. 이게 이런 다른 일만 사건이 있겠나 분명히 있었을 싶습니다. 수도 있죠. 예, 이거는 사실 삼성 압수수색하다가 나온 어마어마한 대량의 문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영포 빌딩 관련해서요. 네, 나온 사건들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자, 다음 순요. 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민주노총이 빠진 채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비판을 하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합의안은 꼭 실행할 것이라면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노조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는 민주노총이 이 기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민주노총, 왜냐하면 과거에 예를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에서 탄압 일변도였던 정부하고는 입장이 달라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구에 들어가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민주노총은 여기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계약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비판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요. 아예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물론. 불만인 부분이 있겠죠.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요. 사회적 대화 거부가 아닌 유예다라고 하면서요. 조금 더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타협, 소위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지, 이런 걸. 예, 이건 서구사회에서도, 지나갔던, 과정입니다. 근데 그 기구가 결국은 갈등 조정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거기에, 주체들이 참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중요한 기로거든요. 예,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됐는데,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어제, 문자가 많이 왔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해경궁 개정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트위터에는 이건 2012년, 13년 그 시절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인증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메일 인증을 받았다고 문자를 이 게시판에도 보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 왜냐하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네, 그 관련해서 이메일 인증이 가능했다라는 2011년 자료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 대목이 검찰 기소 대목 단계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언론들이 대부분 해설이 없는데, 인증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인증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 그리고 그 계정, 그 전화번호, 이메일 주인하고 인증을 통해서 직접 연결된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트위터는 전화, 이메일 둘 다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했어요. 이게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였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전화는 분명히 없었는데 예. 이메일이 있었다라고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오인이 있냐면 이게 등록제였어요. 이거는 트위터가 처음부터 정책이었는데, 왜냐하면 실제 계정주를 인증을 하면 인권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 실 계정주를 정권이 체포하거나 투옥하거나 또는 뭐 살해하거나 실제 뭐 북아프리카 중동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해서 비실명 등록이 트위터의 정책이었습니다. 최초 출간할 때부터. 그래서 계정주 확인을 직접 안 해주고, 그게 지금 정책이고. 그런 정책 때문에 트위터는 인증제도를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최근에.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왜 내가 과거에도 메일 인증을 했다고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냐면, 계정을 등록을 하면 트위터에서 컨펌 메일을 보냅니다. 확인 메일. 그 컨펌 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트위터에서는 비번 찾기 이런 기능,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추가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주면서 실제로 자기 이메일을 거기 써라.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비실명 등록제인데 작동하는 이메일을 써라. 이런 정책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가짜 이메일을 쓰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111-22.com. 뭐 명백히 가짜 아닙니까? 근데 이걸 등록을 해도 실제 트위터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메일을 사용하라 권장 정책을 쓴 것이고, 그게 바로 그 컨펌 링크인데 그걸 클릭하고서 본인 인증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트위터를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게 원래 정책이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기억이나. 제가 이게 과거에 궁금해서 트위터 본사에 문의한 적이 있거든요. 팩트고, 지금도 트위터 코리아에 문의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확인 가능한 팩트예요. 예. 물론 해경군 김 씨와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나오고 있는데, 어제 JTBC가 해경군 김 씨 트위터와 해경군 카스, 그리고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일본 새 같은 글이 리트윗된 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 JTBC가 보도하긴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불리한 정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인증 절차를 왜 얘기하냐면, 모든 이야기는 이 인증이 되었고 그게 연결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면 나머지 정황들은 굉장히 직접 연결이 됩니다. 계정주하고 특정하는데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애초에 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계정주 특정이 처음부터 안 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목이 빠져 있어요, 링크가. 이게 공소 유지하는 검찰로서는 그 지점이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입증이. 거꾸로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도 그 지점이 아니라는 입증도 불가능해요. 방어도 어렵고. 대부분 기사들이 이제 그 인증을 전제로 해서 유사성으로 인해 거의 특정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실제로는 검찰 이제 양쪽 모두 어려워요. 이 지점에서. 예. 근데 이게 기본인데, 예. 왜냐면 이 대목이 검찰 기소 결정의 중요 포인트라서. 근데 해설이 없어 이 말씀을 드렸고. 뭐 이게 전부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정황이 많습니다. 예, 추가적인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또 휴대전화를 없앴다라는 부분들도요, 불리한 정황입니다. 불리한 정황이 그 외에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대전제 부분에서 링크가 연결고리가 빠져 있고 검찰이 그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거꾸로 이 지사는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둘 다 매우 어렵다. 물론 정치적 의미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사건 진도에 따라. 왜냐하면 이 공방은 아주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쇄신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지목되는 측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지난번 연결했을 때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하는데 해야 한다는 전원책 조광투의 위원 발언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 근데 그 이후 상황 변화가 좀 많습니다. 전원책 위원이 이제 축출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 이후에 처음 연결하는 것이라 전원책 위원 해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서부터 얘기를 잠깐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원책 조광특위 의원을 그분도 우리 보수나 우익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필요한 분이었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분이 당에 들어와서 조광특위 의원으로서 일하기로 했으면 어떻게든지 그분을 잘 설득해서 그분과 같이 조광특위를 운영하고 또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이라 길게는 못하고 핵심만 좀 짚어보겠는데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조만간. 네. 예.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인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출당하겠다는 얘기죠.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돌아오든 말든 자기네 신경 쓰지 않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건 비대위원장에게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그런 자세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예. 비대위원장이 그런 초월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그보다 더 좀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예. 혹시 그분과 생각이 다른 분들과 예. 충분히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을 할 그런 준비 작업들을 그동안 해왔던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당내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좀 소통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소위 복당파하고만 소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쇄신 대상이라고 지금 암시하는 분들이 이제 소위 당에 남아있던 분들 그리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시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대부분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번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대위원장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일축했던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책이 조광특위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생각이 당이나 아니면 보수 우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쳐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말하자면 이른바 복당파들이 그동안 시도했던 그런 자세와 거의 비슷한 자세를 지금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내 모두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복당파 편에 서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우려네요.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을 쳐내면 다 잔류파 중에서 나올 것이다. 대부분. 다는 아니어도. 이런 우려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분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또 그동안 또 정치의 여러 단면들을 봐오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더 많이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불감청 고소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울고 싶은데 지금 누가 따갑 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당을 지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하여간 보수, 우익, 대동단결해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리멸멸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당을 분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자꾸 제공하게 되면 참으로 그 당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정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정 이렇게 그 전국을 내다보는 눈이 서로 상의하고 또 보수 우익을 대통합하는 데 생각이 다르다면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의 다름을 확실하게 이렇게 서로 한번 노정시키고 그것에 관한 이른바 끝장 토론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끝장 토론의 이유는 뭐가 됩니까? 분당도 가능합니까? 글쎄 뭐 저희가 하여간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절대라는 말은 절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하여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한번 그 폭넓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끝장 토론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결된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이건 뭐 그 미래의 일은 그 당사자 일은 누구도 모르긴 하지만 의원님 의견이 제가 궁금한데 황교안 전 총리는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안 들어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하는 거죠? 한다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 소위 이제 잔류파들의 대표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현재까지는. 이제 그분은 이제 전체를 아우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또 그분을 지금 뒤에서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을 지킨 사람들하고는 좀 생각이 상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체를 아우르기는 어렵다. 홍준표 전 대표 정치 재개 선언했는데 이분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십니까? 지금 뭐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아니면 지금 굳이 이 시점에 뭐 정치 복귀 선언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정이신데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시면 홍 전 대표가 이 소위 잔류파와 손 잡는 것도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잔류파 전체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거의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군요. 오늘 여기까지 됐고요. 복잡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황야의 우나이퍼라고. 아이, 뭐요? 황야의 우나이퍼. 나를 왜 또 들판으로 밀어내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 문제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나와가지고 엄청난 홈런을 쳐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환호하는 문자가 밀물처럼 당시에 답자였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도 뭔가 오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네. 한 3건 정도의. 3건 정도? 잘 들었다는 3건 정도요?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원내대표 문제 때문에 아마 출마하시는 걸 확정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원내대표 출마 의견을 듣기로 하고.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출마 변을 듣는 시간으로 따로 코너를 마련하고, 이제 우상호 의원, 우나이퍼, 황야의 우나이퍼. 그거 말고도 많이 왔어요. 우시렁도 왔고요. 우르가즘도 왔고. 우르가즘은 뭐예요, 도대체, 그건? 원래 이제 노회찬 의원 제일 인기 노르가즘. 그래서 이제 못지않게 즐겁다. 우사인 볼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기보다 그냥 일가 여러 가지 그 코너명이 왔는데 코너명 제안 계속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가장 큰 반응은 이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경유형 철새
네. 예, 직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신 건데 그에 혹시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연락받거나 아니 뭐 연락받은 건 없는데 네. 여러 매체에 나가서 이제 반박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걸 봐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말씀 요지는 철새는 원래 추운 곳에서 네. 따뜻한 남쪽 나라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고 네. 본인은 이제 더 어려운 곳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본인은 철새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제가 알기로는 광명보다는 부산 영도가 더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른미래당으로 광명에서 출마하면 100% 낙선이죠. 근데 만약에 보수가 통합해서 부산 영도로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예. 가정하에 예. 가능성은 또 훨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먹을 걸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사실은 가정법이지만 예. 그러니까 보수가 통합해서 부산 영도로 공천을 받는다. 예. 가정을 한다면 따뜻한 곳으로 한 거. 아유 광명보다 훨씬 따뜻하죠. 예. 와, 아유. 감탄사가, 아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예. 자, 오늘은 말이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원내대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12월에 원내대표, 2월에 당대표면 예. 한 3개월 정도는 완전히 경선 랠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전체 정치권 지형에 또 미칠 영향이 큽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가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의원들 안에서는 원내대표가 훨씬,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에 한 10명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 10명이나 나왔어요? 10명이 거론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야당은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훨씬 짭짤해요. 짭짤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짭짤해요? 국회가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렇죠, 거의 그렇죠. 결정 권한이 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언론에 나오듯이. 지금 김병준 위원장보다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훨씬 짭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중진들이 예.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 쭉 경선으로 몰리는 게 딱 예. 보시면 알아요. 아, 거기가 따뜻한 데구나, 이런 거. 근데 또 당대표가 나중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한 2년 후를 본다면 예, 당대표가 굉장히 큰 정치 하시려는 분들은 당대표, 눈앞에 여러 가지 당장의 여러 가지 실리를 챙기시는 분들이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먼저 해보자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정치 재개를 선언하셨어요. 네. 이분 당대표 나올까요? 나오면 될까요? 당대표 나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지도자가 다시 출연을 하시는데 네. 그분이 속한 당은 부담스러워하고 야당들이 환호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예, 저도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분이 또 활약을 해주시면 또 네, 고맙다. 예, 뭐 고맙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만큼 이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독특한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시면 이거는 한국 정치사의 신기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다가 떨어졌는데 좀 이따 당대표 되시고 네. 당대표 돼서 지방선거 졌는데 사퇴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당대표 복귀하는. 비대위에 바로 당대표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신기원이죠. 전국적 선거를 지든 말든 계속 특정 개인이 연타석으로 당의 그 대표주자가 되는 예. 그런 일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드문 일이고 예.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일이고요. 예.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뭡니까? 있으면 반갑다면서요. 아, 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활약상 때문에, 워낙, 많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보여주니까, 밉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니, 말씀을, 틀린 말을, 옛날에 우리 김영춘 의원이 한 얘기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런 취지의 말이 있는데, 이분이 보면, 가만히 보면 취지가 또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닌데, 예. 표현을 아주 가역하게 하거나 아주 이상하게 해서 짜증내게 만드는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언론이 타이틀로 뽑기 딱 좋은 말들. 그렇죠. 예. 그걸 기가 막히게 차단해서 발언을 하면 반드시 타이틀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카피라이터, 중도 보수층도 이분의 표현법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예, 점잖지 못하다. 열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열광하는 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당대표 나옵니까? 어떻게 좀,
여기도 오래 계셨으니까 좀 감이 저는 있잖아요. 김무성 의원님을 볼 때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예. 근데 당대표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정계 은퇴하는 소리지.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당 대표나 대권 예. 이런 쪽에 도전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치 인생이 잘 되면 그거를 꽃을 피는 거고 안 되면 거기서 정치를 접는다. 되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나리오를 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 나오시는 분들은 대권 그렇죠. 꿈을 접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회의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 이제 명예로운 마무리 예. 그런 것처럼 김무성 의원께서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건 어쨌든 당 지도부가 되거나 대권 도전을 하는 것이다. 집중하겠다. 저는 네. 그런 의사로 보여지고 그런 건 개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오면 되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네. 홍준표 대표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 두 분이 붙으면 그거 잘 모르겠네요. 두 분이. 빅매치인데. 그거는 상당히 흥미롭겠는데요. 네. 서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그건 완전히 아웃복스하고 예. 파이터하고 싸우는 건데, 야, 그거 재밌겠는데. 흥미진진한 예. 대결인데. 그 이외에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여의도 내에서는? 그분은 이제 개인 이미지는 깨끗하고, 예. 국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보죠. 네. 왜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할까요? 그분이 특별히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뭡니까, 이게 미래 모임이라고 해서 젊은, 수장파 그쵸, 그쵸. 모임하고 친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모임이 깨졌잖아요, 지금. 예. 그분이 남경필 원희룡과 함께. 그렇습니다. 남원정과 함께 네. 사실은 오세훈 그 전 시장도 꽤 중요한 주축 멤버였죠. 그 중에서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갔었습니다. 선두주자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예. 완전히 이제 이미지 자체. 보수의 꼭할콘이 돼버렸죠. 아이콘이 원래는 돼버렸죠. 그게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했다가. 그렇죠. 꼭할콘이 네. 돼버렸죠. 꼭할콘. 네. 어쨌든 그때 완전히 쪽박 찬 건데. 예. 다시 이제 지금 보수의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지는 그래도 또 최근에 방송에 좀 슬슬 나오시길래 그분은 항상 정치하기 전에 방송을 먼저 타요. 그래서 이 정치 복귀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러면 좋다요.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각자 예. 복귀하는 방식이 있군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네. 황교안 전 총리는 당대표는 안 나오시는 못 거예요? 나와요. 예. 못 나온다. 옹립해주면 움직이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 못 나오죠.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봐서는 꿈이 무럭무럭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주변 속에서 호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비교적 원내대표로서는 존재감을 부각시켰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단식 농성에 이런 땡깡 정치를 했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쪽에서 보면 예. 지금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김무성, 오세훈, 김성태 다 나와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제가 그쪽 당 구성을 잘 몰라가지고. 김명준 비대위원장은 나오나요? 못 나오죠. 못 나옵니다. 원래 비대위원장은 예. 그 비대위원회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럼 이분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대권으로 가는 겁니까? 보시기에? 본인은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당도 살리지 못하고 본인도 살리지 못한. 네. 그래서 그 길은 어려울 것이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예. 김병준 위원장이 우리 당을 참 살려주느라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혹은 고맙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판에 또 누굴 자르려고 그러나. 예. 아까 홍문정 의원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만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번에 현역 의원 자른다고 그러는데 예. 현역 의원 자르면 당 만들 거야. 이제 이렇게 협박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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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하다가는 큰 거 다칠걸? 이런 거죠.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미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로 쫙 가고 예.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설당이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을 자른다 하더라도 저는 바로 살려줄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잘랐는데 다음 당대표가 아니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은 예.
지금 현역원을 잘라도 네. 그 사람이 어쨌든 당원과 대의원 영향력이 지금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당대표 되려면 그 사람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약속할 거 아니야. 내가 당대표 되면 살려주겠다. 너 살려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이 사람이 당협위원장 잘린 사람이 얼른 도와줘갖고 다음에 당대표 만들어서 다시 복귀하죠. 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책 변호사 말이 예. 맞는 거죠. 2월달에 전당대 하면서 12월에 자르면 무슨 소용이냐. 2월에 전당대 단 대표가 다시 살려줄 텐데 그게 무슨 혁신이냐. 예. 이렇게 전원책 변호사 얘기한 거고 김병준 위원장은 아니 2월달에 전당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러면 정강석처럼 당신들이 하지 뭘 질질 끌고 이런 이상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다 소용없다. 아이, 다 부질없는 일들이고, 제가 볼 땐 다음 당대표 누가 되냐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해설이 필요한 대목이 뭐냐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네. 간신히 국회가 정상화됐고, 그거 안 해주면은 국회 정상화 안 한다고 하고 예산 통과도 안 되니까 네.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타겟이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이걸 하자고 한 거는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거 자기들이 잘 물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럼 이게 뭡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이런 뭐 흔히 자기신들이 말하는 네. 고용에서 생긴 여러 가지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정성이 있으면 강원랜드 것부터 파헤쳤어야지. 근데 그건 안 파헤치겠다고 하면서 이것만 하자고 할 때는 이제 박원순을 타켓으로 해서 한번 정치 공세를 펴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주자들, 네. 이 여권의 주자들을 차례차례 공격해서 흠집을 내겠다. 뭐 이런 이제 다음 순서는 박원순 시장이죠. 예. 네. 그거를 요 국정조사로 출발하겠다. 이런 그런 의도인데 예. 제가 볼 때 저는 뭐 드루킹 특검도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네. 특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건은 더더욱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아니 일반적인 의혹 제기는 야당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부 의심 가는 대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예. 우리가 국정조사 할 때는 예를 들면 최순실 사건처럼 예. 명백한 증거도 있고 예. 예. 근데 그걸 권력이 자꾸 막아서 파헤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예. 이럴 경우 국회가 나서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야당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도 없는데 예. 야당이 요청하면 다 국정조사 해주면 예. 아이고 우리 당 대권 주자는커녕 우리 당 국회의원도 남을 사람이 없겠네. 이렇게 계속 의혹 제기한다면 뭐 국정조사, 의혹 제기한다면 국정조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이걸 안 받아주면 국회가 공전되니까 이게 밀린 거잖아요. 아니 그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네. 우리 착하디 착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받아준 건데 잠깐. 저는 예산 문제는 예. 어차피 12월 선진화법 때문에 예. 12월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합의해줄 문제는 아니었다. 결국 딱 합의해주고 끝나자마자 강원랜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강원랜드는 아니죠. 강원랜드를 빼자. 그렇죠. 그래. 그럼 내가 틀림없이 앞으로 예상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저쪽은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고 예. 이 보고서 채택할 적에 예. 그게 들어가거든요. 증인인데.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염동열 의원, 권성동 의원 넣자. 예. 이 공방 벌이게 돼 있어요. 예. 뻔하죠, 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 이쪽에 대권 주자라면 권성동 의원이 저쪽에 대권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서도 손해는 이쪽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약간 우리가 손해죠. 예. 그런데 제 말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나 염동열, 권성동 의원이 다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 지난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추락사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피해 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었다. 이 점이 알려지면서 다문화 문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현실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다문화 청소년협회 운영이사 마스로바 이나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 나올 때
통역을 해서 하는데, 성함은 나스로바 이나신데, 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통역 없이. 몇 년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 사셨습니까? 한국에 사실은 96년에 IMF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좋으시죠. 아닙니다. 발음이 세지 않으니 저는 발음이 세는데 발음이 세지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96년에 네. 22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도 한국에서 하셨습니까? 저는 대학원, 그 다음에 기업, 대기업도 한국에서 다녔고요. 졸업도 하고 다녔고, 그냥 한국 경제와 같이 저도 컸어요. 경제. 네. 러시아에서. 네. 그때. 네. 굉장히 그 시절에 러시아에서 한국을 선택하신 것도. 저는 선택 없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네. 지사장으로 발령 나서 회사에서 목재 회사였거든요. 러시아에서 나무 많으니까 이제 네.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상사 이렇게 치사가 주재원이셨군요. 네. 예, 목재 그런 무역회사에서 지사장으로 한국 치사에 와서, 네. 아빠가, 저는 사실은 또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그래서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막내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너는 한국에 와. 근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는 소련때 제가 자랐거든요. 한국대에서 배운 거 없고, 북한대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랑 비슷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22년 깜빡 사이에 흘린 거예요. 깜빡 사이에. 그러면 그렇게 오고 나서는 아버지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갈 때 같이 떠나지 않으시고 왜 계속 남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원래 기획은 일본에 갈 기획이었는데, 원래는? 네, 안 가고. 왜 안 가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자가 계속 연결됐었어요. 제가 안 가져본 비자가 없어요. 가정 비자에서 학생 비자, 모델 비자, 방송 비자, 용가리 실패했던 용가리 영화 비자, 회사 비자, 그 다음에 이제 용가리 영화에 출연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결혼 비자, 그 다음에 국적. 그러니까 안 한국 국적도 취득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러시아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그 한국 다문화 청소년협회 운영 인사로 계신데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사실은 다루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문화 청소년 혹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청소년, 왜냐하면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커서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요. 네.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게 준비됐나? 안타깝지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좀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국에 이미 20년간 거주하셨고 한국 경제와 함께 살아오셨다고 하니까 네. 이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 예, 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 20여 년간의 변화를 또 보셨잖아요. 네. 20여 년간 쭉 지켜보신 점점 한국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더 이주민에 대해서 시각이 열리고 개방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갔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지만 거꾸로 갔어요. 제가 사실은 96년에 왔을 때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때 한국어도 못했지만, 그때는 사실 96년이면 보통 주변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영어도 못했던 시대였는데, 서로 이렇게 바디 랭귀지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의사소통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어를 배웠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러시아면 겨울, 꽃, 이렇게 봇가술 되게 반갑게 그런 반응이 있었다가, 이제 다문화 가정 늘리면서,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보여주는 언론사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 불쌍하고 못 사고 결혼하러 왔다 이런 거만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도 인식이 되게 안 좋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물어보면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러시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억양이 다 똑같대요. 한 90%가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뒤에가 결혼하러 왔다. 그거 포함돼 있어요. 그 다음 질문에 또 있어요. 그 질문들이 정해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남편은
궁금해요. 저는 너는 결혼하러 왔으니까 네. 한국 남편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왔고, 네. 그럼 한국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들이 다 신기하게도 어떻게 서로를 뭐 아는 사람들끼리도 아닌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네, 왜냐면 다른데 TV에서 그거밖에 본 게 없거든요. 질문이 다 똑같대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고 점점점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지. 음. 근데 저는 사실은 10년은 살고 나서 남편은 억지로 나간 소개팅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나가기 싫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누군가 소개팅을 했는데 네. 그 억지로 나갔다가 네, 소개팅. 남편도 억지로 나왔는데 네. 너무 잘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네. 남편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은 다음에 또 있어요. 정의주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잘하시구나. 그러니까 남편한테 배웠다 이거죠. 이미 한국을 이미 잘 다 알고 배우고 결혼한 건데. 그리고 우연히 우연히 만나 결혼한 건데 너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왔고 네. 그리고 그 한국 그러면 남편의 직원을 모시고 모든 것은 남편에게서 배웠구나. 남편이 다 일단 일하면은 남편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남편이 일은 하죠. 근데 네. 이제 저도 그러면은 뭐 하세요? 뭐 남편은 일하겠지? 이러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사실은 회사가 해외 영업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대기업 2군데 다니다가 네. 좀 자유 시간 주는 조금 작은 데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영업하고 있는데 또 기계를 해요. 엘리베이터. 한국산 엘리베이터 좋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영업을 하는데 한국산 엘리베이터 해외 수출하는 네. 영업 역할을 해왔는데 10년 넘게 했었는데 근데 다음 질문은 사모님은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저도 일해야 당연히 돈역사나 네. 아니면 가정주부. 아니요. 영어 선생님. 인출하세요. 근데 가정주부인 줄 알겠죠. 다른 일단은 가정주부인 줄 알고 그다음에 그래도 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예상으로 뭐 하세요 물어보면은 일한다고 하면 놀래요. 일하세요? 무슨 선생님? 돈역사? 왜 그것밖에는 외국인들이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혹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오히려 20년 전보다 점점 그 인식은 나빠져서 그 배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20년. 저 그렇게 느껴요. 오히려 더 개방적이 되어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 시대가 왔잖아요. 네. 사실은 뭐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96년에 외국인들이 없어서 길거리 나가서 외국인 만나면 만나고 막 하이 막 인사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외국인 있으면 저도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옆에 외국인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막 다른 데 가요. 서로 네. 외국인 옆에 있으면 귀찮다. 네, 막 서로 막 다른 데 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충분히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또 많아졌는데. 엄청 많아요. 사실은 네. 지금 학교에 다문화 애들 없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요? 네, 지금 학생만 10,000명 넘을 텐데, 인천에는 또 6,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만? 예. 그 학생만. 학생만. 이제 대학생도 되는 친구들도 있을 이제 거고. 곧 성인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또 좁아진 거예요. 더 얘네들이 좁아지고. 못 살고,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아래로 봐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그 대등한 존재를 보지 않는 거네요. 점점. 네. 같은 사회고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게 한국 없어요. 교육을 받고 완전히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등한 존재를 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영향이 커요. 아주. TV, 맞습니다. SNS, 라디오. 저도 사실은 몇 번 녹화하러 갔었는데 이 얘기하면 항상 편집당했어요. 편집당했어요? 네. 그래서 왜이 초대해서 얘기-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편집당해요? 재미없대요. 저 많이 당했어요. 저도 지금 방송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입창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입창을 당연히. 이제 얘기하면은 편집 많이 당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불편해하는군요. 네, 그리고 전화 오면은 뭐 이나 씨 다문화잖아요. 어느 프로그램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 얘기해요. 저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부모님들도 와 있고 시댁이랑 문제 없다 하면 그래요? 그럼 다른 친구를 소개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1년 동안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되게 괴롭고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대요. 근데 친구들도 아니 우리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TV에 나와야 돼? 그런 친구들 소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러 왔다 일단은. 그리고 나쁜 불쌍한 이미지가 나라다. 계속 추적되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한국인들이 뭐 이주민이든 혹은 뭐 다문화라고 부르든 네. 혹은 이미 완벽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아이들 특히에 대해서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네.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계속 강화되고 그래서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다 점점점.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네. 친구는 딱 남자 2명 빼고는 없어요. 애들이 뭐 나쁘게 대해주진 않아요. 좋게 대해줘요. 근데 이제 기본 인식이 TV를 기본 통해서. 인식이 네. 예, 얘는 좀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금 다르게 생겼겠죠. 아니 근데 제 딸은 한국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한국 애들이 사실은 똑같은 한국 애로 받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검정머리에다가 쌍꺼풀도 없고 근데 머리빛 경우에는 갈색이 나거든요. 그럼 애들은 되게 좋은 관심으로 너 염색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제 딸은 그런 거는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이제 나쁜 의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엄마 나 검정머리로 염색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나 똑같이 되고 싶어.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애들은 다 다양하고 다 다르게 생겼고 너도 그 중에 한 애라고 따로 있는 애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자, 저는 그게 이제 최근에 난민 이슈 때문에도 더 강화되고 네. 그동안에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우리 TV 혹은 뭐 방송이 워낙 스테레오타입으로 불쌍하다. 네. 이 관점으로만 다루고 대등한 존재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 같이 녹여야 되는가 얘기가 전혀 없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돼. 슬퍼. 또는 뭐 그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줘서 그 집을 고쳐줘야 네. 돼.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의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의도가 안 좋게 된 거예요. 꼭 좋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불쌍한 사람 아니면 지원 필요한 사람 왜냐면 그 인식 속에는 도와주는 건데 다양화가 없었어요. 다양한 각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스테레오타이프 인식을 없애는 그런 각도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도 사실은 이 추락사 자체도 비극적인 일이고 네. 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다문화였기 때문에 또 왜곡되는 면도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식도 문제다. 요 문제를 앞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앞으로 좀 더 모시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발음도 저보다 좋으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잘 몰라서 하는 일이시고요. 발음이 저보다 좋으세요. 예, 좋으시고, 분명하게 그 의사표현 하실 수 있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협회 운영이사. 네, 네. 예. 이 포지션에 이 경험과 이 이야기를 하실 분은 드물어서 앞으로 자주 받겠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이런 있을 것 얘기를 같아요. 다른 곳에서 하면 편집된다고 하니 더더욱이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 마스로바 이나 씨고요. 한국 이름도 혹시 만드셨어요? 아니요, 저 그냥 이름이 이나고. 이나. 네네네, 한국 이름이랑 비슷해서 냅뒀어요, 그냥 이나. 냅뒀어요. 네, 근데 성은 김으로 할 걸 그랬어요. 사인할 때마다 힘들어요. 길어서. 이스로바 다 쓸 때가. 네. 다음에 김이나로 나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예칭으로 한국 이름은 김이나로 하는 것으로. 네. 예, 성은 김이 너무 흔한데. 저는 김이나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김이나 먹자. 김이나. 김이나 먹자. 네. 그래서 냅뒀는데 후회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로바 이나 혹은 김이나 씨입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죠. 예. 어떤 팀을 얘기하면 반드시 함께 떠오르는 선수. 롯데에서는 몇 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흔들흔들 탑법 박정태 선수. 예. 지금은 제 옆에 있는데 살이 쪄가지고 그때 모습이 안 나오네요. 박정태 레인보우 재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태입니다. 네. 요즘은 길 나가면 못 알아보죠. 예.
좀 살이 좀 쪘습니다. 예. 예.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예. 전혀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길거리를 다녀도 누가 와가지고 사인해달라는 얘기 더 이상 안 하죠. 오늘 휴게소에서 뭐 구미에 있는 분이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부산 사람이라고. 예. 예. 드문 경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모신 이유는 살쪘다 때문이 아니고, 예. 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뭐, 진로가 감독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예. 하지만 다들 한 번씩은 선수하다가 예. 감독하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죠? 맞죠? 예, 모든 선수들의 꿈이죠. 이제 감독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연히 롯데 출신이시니까 롯데 감독 한번 해보는 게 평생의 꿈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저는 뭐 롯데 출신이고 또 부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쪽도 뭐 그렇지 나쁘진 않지만 그래 롯데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나쁘진 않은 게 아니라 고맙죠. 제안이 오면 덥석 가야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신 이유가 보통은 이 사안은 이제 스포츠 뉴스에 다뤄야 되는데 예. 굉장히 우리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이 등장해가지고 모셨는데 정치색이 짙어서 감독 선발은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뭐 정치색이다 보다 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네. 뭐 명예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김세현 의원님은 오래전에 알고 계신 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도 국회의원 때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라 어떻게 아셨어 그때? 그냥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이었을 때? 예. 지인이 왜 국회의원을 부산 쪽이고 네. 또 경남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또 경남고등학교 야구를 했었고 야구 팬으로서? 예. 여러 가지로 좀 내 아는 동생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통화를 같이 해서 롯데 팬으로서? 예. 그렇게 만났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인자하시고 특히나 제가 아버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이 멘토 같은 분들도 안 계셨는데 그때 한번 뵙고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주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셨고 그러다 보니 대선 때 지지선은 또 공개적으로 예. 하셨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가 좀 이렇게 도와달라 뭐 안 도와달라 이런 소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서로가 뭐 좀 도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또 이분이 또 하시면 더 잘 하실 것 같아서 예. 지지선을 하셨는데 예. 아마 이제 그 감독은 정치색이 없는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지 이런 예. 이야기를 들으신 이유가 예. 이 지난 대선 기간에 지지선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왜 제약이 돼야 하느냐 예.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뭐 스포츠인들도 다 국민이 한 사람인데 네. 그 대신에 이제 뭐 유명인이고 하다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롯데를 지게 만든다든가 승부에 개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닌데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결격사유처럼 이야기 되는 거죠? 조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저는 또 선거운동 도운 건 사실이지만 야구인 박정태이기도 하지만 시민 박정태 자격으로도 좀 도운 것도 있습니다. 건데. 그리고 예.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랬는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정치색이 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또 그런 얘기 때문에 감독 자격이 없다는 말도 좀 들어야 한다니까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야구 감독도 이렇게 그런 잣대로 본다면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또 상대편에 봤을 때는 또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상대편이 왜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성부니까요. 성부인데 제가 뭐 또 유명인이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도 참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감독 후보라든지 또 사실은 감독이나 코칭 스텝에 들어가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다른 쪽에
돕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롯데 감독이 됐는데 많이 맞습니다. 예. 됐는데 마침 선거 기간이에요. 롯데 감독 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캠프에서 막 일한다든가 예. 그건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자연인으로 예. 혹은 선수로 혹은 선수 예. 출신으로 자기 정치 의사를 밝혔는데 예. 그것 때문에 감독이 거꾸로 안 된다. 예. 이건 마치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과거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점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 예? 연예인도 연예인 이전에 자기 그 정치적 의사를 가진 시민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예. 분위기가 바뀌어가요. 네,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이게 거의 처음이군요.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물꼬를 튀거나 아니면 매장을 나가거나 둘 중 하나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당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람 보고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예. 실력도 없고요. 지금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망에 오르거나 얘기가 있었던 적은 있긴 있습니까? 혹시 물밑으로 공식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단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결정 나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하죠. 예.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결정 나기 전에는 말을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 정치색이 있어가지고 참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막 나오고 하니. 예. 예. 그건 아니죠. 결정사에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겠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말하기가 또 좋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력이 없어라고 말하기 미안하니까 너 그때 문재인 지지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예. 거꾸로 그거가 더 메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연예인 문제가 예. 한참 불거졌을 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서 어느 순간 점점점 그 벽이 허물어졌듯이 예. 스포츠 쪽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공론화되어서 예. 그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어느 누구를 지지했던 그건 그거고 예. 그냥 이건 이건데 예. 섞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모셔서 이미 이제 그 박정태의 모습은 사라졌는데 예. 아니, 요즘 제가 좀 피곤하고 네. 이래서 그렇죠. 괜찮습니다. 요즘 제가 좀 피곤해서 너무 많은 또 일을 하고 이랬습니다. 레인보우 예. 재단 이사장을 하시는 레인보우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코치 연수를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캐나다를 갔었는데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박정태라는 이름이 팬들을 위한, 팬들이 만들어준 이름이라 생각을 하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치 연수를 받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네. 저소득하고 다문화 야구 교실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11년을 하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재단으로 다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5년 전에 재단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째 어렵고 힘든 15년째. 예, 제가 어릴 때 좀 좋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서 소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야구를 안 했으면 소년원도 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어릴 때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야구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년은 처음에 비행청소년을 이렇게 가리키다가 이제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소년을 가게 됐는데 되게 좀 짠하더라고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100% 가정 환경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이 박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2의 재산 제2의, 박상태를 그렇죠. 여기서 내가 찾아내겠다. 예. 그런 재단이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좀 독특합니다. 얘는 성격들이
모아이면 또고 막 이렇게 뭔가 하나 꼽히는 게 있으면 정말 죽을 듯 활동하는 스타일입니다.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 예, 꼭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 이사장님이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예, 제 말은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게 문제가 되면 거꾸로 예. 이 재단에 예. 이사장님이 예. 자유한국당이라는 것도 예.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그때마다 이제 뭐 명예이사장님이 김세현 의원이신데 또 그분도 뭐 이 명예이사장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에는 모든 부분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제 말은 예, 그거예요. 예. 이쪽 저쪽 예. 다 경우에 따라 예.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시민으로 지지할 수도 있는데 예. 정치하고 조금만 연결돼서 예. 너는 아웃. 예전에 그 차동원 선수가 예. 사실은 그런 일을 겪은 원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선수협을 만들다가 예. 좀 그렇게 롯데 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진짜. 롯데 최동원 선수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예, 그 진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 스포츠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정치하고 조금만 연루돼도 예. 그걸 배제하려고 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문제 삼아서 뭐 감독이나 또는 예. 이 스포츠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군요. 예, 조금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단으로 봤을 때는 또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 이해해 주십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그거는 예. 영화사가 예. 저 연예인이 어떤 사람을 지지했다고 해서 영화에서 못 쓰겠다, TV에서 못 쓰겠다,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좀 가독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연예계 쪽에서도 지금 여유 있게 좀 풀리듯이 자연스럽게 스포츠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시고 예. 그리고 본인은 감독이 끝내 못 되고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시죠. 예.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누가 뭐 희생을 해야 또 이제 또 좋은 그러니까요. 길들이 열리고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요. 예. 계속 이 주장을 해서 끝내 예. 감독은 안 되시고 예. 후배들이 항상 이 길은 예. 박청태 선배가 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 저는 왜 프로에 나왔을 때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좋은 얘기 하겠다. 예. 잘 된다고 저 지인들도 막 가라고 해서 왔는데 예. 아침부터 와서 지금 당황스럽고 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부산에서 연락받고 밤새 차로 오셨다고. 예. 밤새 차로 오고 또 다행스럽게 또 피곤했었는데 구미에서 이제 부산 사람이라면서 한 사람 알아봐주고 또 예, 오랜만에.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요 내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니라 네. 그 신기한 게 네. 커피를 막 타면서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얼굴은 예. 못 알아보죠. 예. 그런 건 아닌데. 이 길조다. 예. 예, 새벽에 내 목소리만으로 날 알아보는 사람이 오랜만에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은 잘 되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가니까. 저 감독 해야 되는데. 감독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주장을 계속 하시고. 예. 저희도, 예. 이거 당연히 마땅히 결격사유는 아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왜 결격사유냐. 예. 지금 최동원 선수가 일찍이 그 길을 열어서 본인은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후배들한테 큰 활로를 열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선수협이고 이제 뭐 아주 활성화돼 있고 예. 제가 그 이군 감독일 때 예. 최동원 선배님이 이군 시합 감독관으로 오셨는데 사나이 중에 사나이. 예, 감독관으로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고. 네. 그래서 나는 후배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제가 또 이 후배가 선배님 잘 못 모신 것 같아서. 그리고 장유수 선배님뿐만이 아니라 유들 선배님도 그때 그리고 선수협 하던 활동하던 사람들. 예.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지금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 후배들이 잘 못 모셔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늘 가슴에 선배 역할이었던 거죠. 그분이 이제 앞장서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 역할을 하세요. 예. 건강해야 되는데. 이래 피곤해갖고는 잘 안 되는데. 요즘 20대는 박정태 선수를 모르실 겁니다.
예, 그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 우리 아가 25이기 때문에. 네. 아, 벌써 25이에요? 예, 저희 애가 자녀분이? 25이고. 그래서 20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문자가 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분인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제가 이름 계속 말했는데 또 누구지 재밌네 하여간 이렇게 응원 문자가. 좀, 참. 자, 예. 제가 좀 괴롭혀 드렸는데 예, 앞으로도 몇 번 더 괴롭힐 기회를 만들어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야구 관련해 가지고 예, 딱히 얘기를 나눌 예. 패널이 없어요. 예. 지난번 SK 우승한 거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틱했죠. 예. SK를 그럼요, 응원하냐 응원하지 않냐를 떠나서 예. 한국 시리즈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리즈였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게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 자체가 대단. 감독님 또 가시니까요. 되게 그러니까요. 아쉽고. 그분에서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바로 가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얘기를 뭐 자주는 아니어도 할 기회도 있고 예, 예. 있어서 제가 이제 패널로 가끔 예. 모시기로 하고 예, 예. 네. 감독은 되시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이유로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힘을 내서 예. 좀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최용수 축구 쪽의 감독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후배인데. 아, 후배예요. 예. 예. 최용수 감독님이 감독에서 잘리셨다가 예, 뉴스공장하고 또 해설도 막 하다가 예, 예. 감독이 다시 되셨어요. 훌륭한 후배이기도 하지만 예. 되게 뭐 또 선배들 잘 모시는 또 그런 후배이기도 한데 제 말은 잘된 이 것 같습니다. 뉴스공장으로 인해서 발판이 돼서 다시 감독이 되셨기 때문에 예. 예, 저도 기대를 하고요. 나온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저는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 결격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박정태 레인보우 재단 이사장 과거에 롯데 흔들타법 굉장히 유명했죠. 흔들흔들. 근데 그때 왜 흔드셨어요 이렇게? 제가 남들보다 이렇게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서 얼굴이요?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체중을 좀 실어서 좀 이렇게 타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흔들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예, 이 체중 타이밍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흔들흔들하면 예, 바로 서 있는 타자들보다 훨씬 힘든데 아무래도 뭐 80, 뭐 90 이런 투수들이 막 던지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맞을 때 체중을 같이 실어서 예. 좀 타이밍은 잡기 힘들지만 내가 뒤로 갔다 앞으로 나오는 탄력을 흔드는 예, 타이밍에 예. 딱 맞을 때는 그 힘이 나오니까. 힘이 많이 생깁니다. 힘이 많이 생기고 체중도 그때 많이 불렸고 일부러. 예, 일부러 많이 불렸습니다. 효과를 보셨죠 실제로 근데. 예, 예. 체중도 불면 아무래도 파워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롯데의 2군 감독을 하셨어요. 예, 예. 전혀 안 하신 게 아니라 예. 하셨는데 감독이 되는 자격 요건에 결격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아, 예. 자, 여기까지. 예. 흔들타법 롯데 박정태 현재는 레인보우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자, 네. 4분 남았습니다. 뭐? 10분이 어디 갔어요? 주제를 잘. 예. 김장, 배추. 예, 뭐 고르셨는데 배추. 김장 이야기인데 아까 예. 그 뭐 박승태 선수 이야기 들으니까 네, 배추 얘기가 언제 하시려고 박정태 선수 얘기로. 아니 저하고 똑같은 경우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본질적으로 똑같죠. 그렇습니다. KBS의 문재인 그때 후보죠. 네. 후보 지지하는 더불어포럼 그 공동대표 맡고 난 다음에 KBS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잘렸죠.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 얘기할 게 아니라 음식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라고 이제 저는 통보는 받았어요. 네.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게 지금 지금 가동되고 KBS 있죠. 내부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KBS의 경우는 제가 이제 출연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꾸로. 내가 안 나간다. 네. 사과하기 전에는 안 나간다는 건데 사실 그 정치적인 견해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뭐 연애 오락 교양 프로그램 이거
못 나가게 하는 거, 네.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스포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정치적인 견해와 이게 사실 스포츠와 뭔 관계가 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을 예를 들어 야당 그때 당시 네. 지지하면 불리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블랙리스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단을 적는다고 해서 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고정관념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도 문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박정대 선수는 반드시 감독해야 돼요. 아니, 그건 실력에 따라서요. 근데 저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따질 자격이 없고, 그 감독 결격사유에 정치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거는 전혀 아니지. 물러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밀어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로 인한 결격사유를 없애는 데는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네, 실력으로 잘렸다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자,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가요? 자, 배추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는. 배추. 그럼 2분 남았네? 네.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김장철이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 오늘 날씨 보니까 이거 영하로 이제 뚝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그 쯤에 이렇게 김장을 늘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그 배추가 그 겉잎이 이렇게 막 얼고 이랬을 때 보통 이제 김장을 시작을 해요. 근데 요즘에 김장이 조금 이런 감이 있어요. 뭐 춥기 전에 하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미 김장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막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가, 영하로 온도가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되면 이 배추가 지가 살라고, 네. 겉잎이 막 얼고 이러니까 수분을 날려요. 네. 그리고 이게 당을 축적을 하거든요. 일종의 부동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배추가 더 달아지고, 맛있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영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반짝 추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를 잘 봐서 이게 특히 이제 남쪽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영하의 날씨가 될 즈음에 배추가 그렇죠. 맛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해남 배추 맛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남 배추 구하시고 이러면 아직 그쪽에서는 영하로 아직 떨어지기 오늘 날씨가 조금 영하 떨어진다 그러는데 김장을 겨울에 한 게 반드시 보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실제로 당이 그때 축적해서 맛있기 때문에요. 맛있기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바짝 추워졌는데 이게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3, 4일 지속되고 난 다음에 배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정도 이렇게 김장 중부 지역에 배추를 구해서 김장 남으시면 아주 맛있을 것 같고요. 그게 추위가 되면 배추가 당을 축적한다는 얘기 전 처음 들었고 그게 김장의 포인트다. 지가 살라고 이제 그렇겠죠. 거죠. 자연의 이치로. 네. 그래서 그 해남 겨울 배추 보통 이제 해남 배추를 겨울 배추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이렇게 넘어가고 이래야 그게 진짜 맛이 납니다. 충분히 전달됐네요. 다른 얘기 많이 하고도 3분 만에 앞으로 3분으로 줄이겠습니다. 표준 환경시대입니다. 안녕. 고맙습니다.